여러분, 미국의 일자리가 전망치보다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7월 미국 일자리 지수가 전망치는 84만 5천 개였거든요. 그런데 94만 개가 나왔어요. 9만 5천 개가 더 늘어난 수치예요. 이게 경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80만 개가 넘기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94만 개까지 가니까 이게 델타 변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용에 대한 회복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일자리 하나 많이 늘어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세상을 바꾸는 뉴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일자리는요, 이 금리 인상 전에 통화를 축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에도 일자리가 93만 8천 개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7월에 90만 개의 일자리가 넘었다는 사실은 지금 미국 경제계에 어쩌면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올 법도 합니다. 물론 이제 8월에 대한 고용 전망, 8월에 어떤 일자리 회복이 달려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실업률 한번 보세요. 실업률을 보면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금리 올리겠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3%에서 4% 사이를 말합니다. 3%에서 4% 사이. 그러면 5.4%가 됐으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점점. 더 희망적인 것은 말입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지금 이 도표를 보면요, 실업률이 6월까지만 하더라도 5.9%였어요. 다시 말해서 7월에는요 5.4%가 됐다는 것은 0.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떨어지면 8월에 또 9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고 9월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면 여러분 점점 떨어져서 4.4%,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로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채우면은 이제 테이퍼링, 통화를 축소하고 적어도 2023년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물가는 2%를 채웠습니다. 벌써. 물가는 지금 5%가 넘게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미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도 지금 점점 좋아진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화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걸 말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에 고용이 80만 개가 넘고 8월에 고용이 80만 개가 넘으면 이러면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요 10월부터 테이퍼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이 한 달에 120억 달러의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거든요. 국채를 800억 달러 정도 매입하고 있고요.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400억 달러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매입을 줄인다는 거예요. 매입을 줄인다는 거는 채권을 사들이면 현금을 지금 시장에다 푸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00달러를 다 줄이지는 않겠죠. 1200달러를 다 줄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줄여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티그룹에서는요. 국채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줄이고요. 100억 달러 정도. 800억 달러니까 한 700억 달러 선으로 줄이고, MBS 주택저당증권은 한 50억 달러, 400억 달러였으니까 350억 달러로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겠다,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말입니다. 채권 발행을 줄이겠다, 이 말은요, 테이퍼링을 하니까 채권을 덜 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을 덜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을 덜 사주면 채권의 가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리도 떨어집니다. 바로 이거를 방지하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으로 간다, 이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중앙은행도 테이퍼링을 한다, 미국 재무부도 채권 발행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는 2020년 8월까지, 좀 더 길게는 2021년 1월까지 금리가 4.25%였습니다. 4.25%인데 2021년 8월 5.5%입니다. 무려 이게 1.75%를 올렸죠. 1.75%를. 대한민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어쩌면요, 시장에 빨리 금리를 올리라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러시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브라질도 올리고 있어요. 브라질도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2%였던 금리를 2021년 8월 현재 5.25%까지 무려 2.25%나 올렸습니다. 신흥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선수를 친다. 빠져나가지 말라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내서 투자하던 B2는요, 미국의 투자자들도 금리가 싸니까 B2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빨리 회수해서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투자한 돈을 끌어다가 갚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외자가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자 이탈을 금리를 올려가면서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들이 올린 거 보시면 러시아는 1.75%를 올리고요. 브라질은 2.25%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것도 많이 올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금리는 얼마죠? 0.5%입니다. 신흥국이 이렇게 빨리 올리는 걸 봐서는요.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8월 금리 인상도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요.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초읽기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면서 많은 지표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실제로 그 지표들을 보면요. 지금 8월에 인상한다는데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8월에 인상하면 10월이나 11월에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하든 지금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부 대책 중에는 안 나와요. 단기 처방이라는 게 금리 인상인데 내년 초에 금리 인상하는 건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올 8월에 올리고 그리고 올 11월에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 주택가격 집값이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집값이 안 떨어지면 그런데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러면 극약 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년 1, 2월 중에도 뭐 2월은 좀 부담스럽고 1월에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금리가 자칫 잘못하면 3단계로 0.7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0.75%까지 올리는 것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쓸지 안 쓸지는 앞으로 이 주택가격의 방향 그리고 표심의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작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조짐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우리 자산 배분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빚을 많이 냈으면 빚도 좀 갚아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